오늘 포럼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코이카 월드프렌즈 총괄실의 구영은 전문가님께서 코이카 해외봉사 사업 성과 측정 체계 및 중장기 전략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현재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해외봉사의 성과 측정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해 주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SDG랑 연계를 해서 코이카 WFK 사업의 성과평가 중장기 전략의 수립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월드프렌즈 총괄실 구영은 전문관이라고 합니다. 앞에 주 교수님, 양수경 부장님, 박윤아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해외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SDG와 연계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봉사 성과 측정 논의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외봉사 파견 사업은 1950년대에 호주 멜버른하고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식민주의 잔여물이 남아 있어서 보통 북에서 남쪽, 선진국에서 개도국 방향의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우리한테 배워야 한다라는 이런 철학을 기본으로 해외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해외봉사의 측정은 굉장히 간단한 투입물 위주로 성과 측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단 인원이 몇 명인가, 파견국이 몇 개인가, 파견국마다 몇 명의 봉사단원이 파견이 되는가 등의 간단한 측정에 기반하여 성과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0년대, 70년대, 90년대에 가서는 1990년대에 한국 코이카가 해외봉사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시장 중심 접근이 국제적으로 도래를 하기 시작해서 해외봉사가 어떻게 국제사회 개발에 기여를 한지 증명하라, ODA 결과 중심 관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라 라는 요구가 좀 더 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0년대 이후에 해외봉사가 점점 더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새로운 형태의 봉사활동, 예를 들어 본론 투어리즘, 단기간 해외봉사 사업, 그리고 기업봉사 등등의 새로운 형태의 봉사 사업이 도래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투입물 위주의 성과 측정보다 조금 더 고도의 산출물, 결과물 수준의 성과 측정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라라는 요구가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전에는 봉사단 인원과 파견국 국가, 몇 개 국가 이런 단순한 투입물 위주의 측정이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끝났고, 이제 산출물과 결과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봉사단원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개도국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라라는 요구가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015년 이후에 SDG가 도래를 했고, 그럼으로써 증거와 증거의 품질도 함께 보장을 하라라는 요구가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최근 2017년까지 60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성과 측정 논의가 이처럼 고도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RCS 봉사단,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주성수 교수님, 양수경 부장님, 박윤혜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해외봉사단에도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나 기업 등등이 해외봉사단 사업에도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해 관계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 중에 하나가 해외봉사 사업의 목적과 비전에 있어서 일관성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작은 단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RCS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청년 중심 봉사 사업이고, 이것이 전 세계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거 청년 중심의 봉사단이 확장을 하면서 투입물 위주의 측정이 다시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단 인원이 몇 명인가, 취업률이 몇 %인가, 이러한 단순한 투입물 위주의 측정이 다시 강조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도 해외 봉사의 성과 측정은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 성과 측정은 과연 어디까지 지금 발전을 해 있는가 분석을 해보면 상당수의 해외 봉사 사업, 해외 봉사 파견을 하는 기관들의 성과 보고서를 보면은 압도적인 상당수가 모니터링과 성과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결과와 영향 측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사이클 위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산출물 목록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FK 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가 부족하냐, 무엇이 문제이냐 분석을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과 평가에 있어서 설계에 있어서 품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봉사단 사업은 상당수가 거의 99%가 기초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뒤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해외봉사 사업의 상당수가 주관적 자료와 질적 자료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WFK가 실행을 하고 있는 봉사단원 활동 보고서, 만족도 조사, 이러한 등등의 성과를 표시를 하게 해줄 수 있는 보고서 등이 있는데 이거 모두 질적 자료와 주관적 자료, 특히 설문 자가응답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성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해외봉사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왜 이러한 점을, 왜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을 향상해야 하는가, 이게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외봉사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 수행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은 학습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봉사 M&E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관계자가 책임성을 향상할 수 있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봉사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 수행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업 운영의 전략을 세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봉사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 수행 자체로 얻는 이러한 학습이 개도국 지역사회 개발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봉사 성과 측정 접근은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아까도 거론이 되었지만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활산하냐,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약 800만 명이 봉사활동을 했고, 이건 해외봉사는 아닙니다. 국내 봉사입니다. 봉사활동을 800명이 했고 연간 한 명당 약 100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할애를 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당시 1시간당 15,000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다 곱해보면은 2011년 당시 한국의 봉사활동은 약 13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생성했다. 이것은 저희 한국 GDP의 1% 되고, 이것은 몽골의 GDP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환산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단면적이고 봉사활동의 비대가성 희생정신을 좀 훼손시킨다고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아까도 주성수 교수님께서 거론을 하셨지만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이러한 것들을 좀 무시를 하는 그런 성과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가치 말고 M&E 모니터링 이밸류에이션 접근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이론과 논리 모형, 이것이 바로 UNV랑 다른 기타 해외 봉사단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성과 측정 접근이기도 합니다. WFK에서도 최근 수행된 성과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변화 이론과 논리 모형을 상당 부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논리 모형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예를 들어서 해외 봉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교육 보건 해외 봉사를 했을 때 보건교육 이수자 수가 100명이었다. 이것은 성과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봉사를 통해서 연구 활동을 몇 건 했다, 네트워킹을 했다, 기술 자문을 했다. 이거 해외 봉사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자체만으로도 해외 봉사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해외 봉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건수, 이러한 단순한 산출물 수준의 지표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과가 아닙니다. 과연 성과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 행동의 변화, 그리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효과, 이것이 바로 해외 봉사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UNV가 채택하고 있는 결과 수준, 그러니까 정말로 해외 봉사의 성과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 수준의 지표 풀을 UNV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목록과 같습니다. 해외 봉사 성과 측정을 위해서 타 공여국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피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건, 교육, 농촌 개발 이러한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총 300개가 넘는 지표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ICS도 마찬가지로 해외 봉사 성과 측정의 논리 모형과 지표를 구축을 하고 있고 지표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SDG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봉사활동은 SDG 이행의 강력하고 범분야적인 수단, 이미 UN이 공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봉사활동이 어떻게 글로벌 개발을 예를 들어서 MDG나 SDG에 기여를 하는 점이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왜 측정이 어렵냐,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되었지만 용어나 개념의 모호성도 있고, 측정에 사용되는 언어에 있어서 개도국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 발표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SDG와의 명확한 연계가 필요하다. 해외 봉사단이 SDG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이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SDG와의 명확한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한 연계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핑 모델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매핑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외봉사 활동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사들에게 훈련을 제공한다라는 활동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봉사활동 내용을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특수아동 지도 교사에게 기술과 자문을 지원한다. 이러한 봉사활동 내용이 있으면 SDG 4 말고도 다수 목표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알아보면은 이렇게 목표 및 세부 목표마다 이렇게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해외봉사 활동과 SDG 간의 연계가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WFK 사업에 있어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 장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SDG와 연계를 해서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저희 뭐 국정과제, 저희 코이카 기관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으로의 성과에도 가시적으로 해외봉사의 기여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그것과 동시에 개발의제 달성, SDG 달성을 위한 WFK 기여를 국제적으로 가시화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 해외봉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WFK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PR 효과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WFK 귀국 단원과 이해관계자, 한국 정부, 파트너 기관, 여기에는 기업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해외 진출에 유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봉사 사업의 모니터링과 이밸리에이션 향상 방법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WFK에 현재 필요한 것은 WFK 사업 그리고 WFK 성과 체계 차원에서 구체성과 논리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 지표나 목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계량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동 변화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추상적 요소 예를 들어서 인성, 뭐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의 측정은 물론 필요하나 뭐 국정과제 이런 것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지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WFK 성과 측정 세계 수립 전략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WFK 사업이 지금 뭐 UNB 봉사단, 뭐 글로벌 새마을 봉사단, 뭐 IT 전문 봉사단, 태권도 봉사단 이렇게 해서 총 13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WFK 사업에 있어서 WFK라는 통합 브랜드를 가지고 이 WFK 사업의 공통점과 다양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WFK 사업의 공동의 목표와 아웃컴 수준 지표 풀을 모색을 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지만 몇 가지 스텝을 거쳐서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문헌 연구를 통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국 봉사단의 성과 틀과 지표 풀을 한번 모색해 보고 설문 문항을 연구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자세히 어떻게 이러한 지표들이 WFK의 벤치마킹 될 수 있을까라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연구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획득한 근거를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WFK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풀을 한번 모아놓고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피스코도 300개가 넘는 지표 풀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여러 해외 봉사단을 보면은 해외 봉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WFK에 어떤 지표가 WFK에 맞을까 풀을 검토를 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현재 필요합니다.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조건 선택을 하지 말고 적절성, 현실성, 효율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 객관성을 모두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는 이렇게 근거를 활용을 해서 WFK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직접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고, 이때 파일럿 테스트를 할 때 현지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데이터 수집, 그리고 통계 분석을 통한 지표를 조율, 예를 들어서 지표를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선택을 하든지 조율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표, 이러한 파일럿 테스트를 중장기적으로 팔로우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네 번째 마지막 스텝으로는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FK의 공동 성과 틀과 지표 수립을 이렇게 함으로써 WFK 사업의 진정한 통합 지표의 근거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 베이스를 통해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WFK 사업의 영향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저희가 기록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방향이 WFK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아우르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향은 변화 이론과 SDG 매핑 모델을 활용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향에 있어서 WFK 프로그램별로 차별적 특성을 살린 성과 모델과 지표 개발에 이러한 방향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방향의 초점은 WFK 프로그램 주력 분야 및 직종, 그리고 세부 활동 분야로 이 방향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프렌즈 코이카 봉사단 보건교육 프로그램 봉사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 내용 중에서 보건 요소가 있고, 환경 활동 요소가 있고, 영양 관련 요소가 있고, 대외 협력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용을 어떻게 SDG와 연계를 매핑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SDG2 기하 영양에서부터 SDG 17 파트너십까지 다수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매핑을 통해서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매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교육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농촌 개발 분야 등등에서 저희가 활동 사례를 들어서 SDG 목표와 연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SDG 기업 매핑과 논리 모형을 함께 접목시켜 보면은 이러한 모델을 궁극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이 활동을 했습니다. 한 명의 단원, 예를 들어 영양학 석사 단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국 측면에서는 60명의 지역 봉사 단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출물 수준에서는 저희가 서비스 수혜자가 600명이라는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과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이러이러한 점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장기적 영향으로는 이러이러한 지표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리 모형이 SDG2 그리고
SDG 여러 가지 다른 목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가시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매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어떠한 측정 지표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매핑의 장점으로 가장 큰 장점이 기존에 설정된 SDG 세부 목표와 지표들이 많이 있죠. 이 지표들을 저희 WFK에서 추출해서 지표 풀로 활용해 보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활동 내용 중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영양상태 체크 서비스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조언, 식당 제공, 이러한 코이카 봉사단 보건교육 프로그램 봉사단의 세부 활동이 있으면 이것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질문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지표, 영양 부족 현황, 5세 이하 유아의 발달 저해 현황, 5세 이하 유아의 종류별 현황, 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정 지표는 기존에 지금 SDG 세부 목표 지표로 설정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WFK 지표를 개발을 따로 뭐 워딩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기존에 설정된 SDG 지표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WFK 사업에서 성과 증명에 대한 논리성 확보와 SDG 연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SDG 매핑 모델 그리고 논리 모형의 조합을 통해서 WFK의 논리적 지표 툴과 지표 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수립된 타국의 해외봉사단 파견기관 모델과 툴, 지표 풀, 그리고 SDG의 지표를 우리가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WFK 분야별, 직종별로 성과 틀과 지표 수립을 통해서 논리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적 성과 다큐멘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